지금부터 3.16 호국보훈연구소의 네 번째 세미나 서해수호와 호국보훈의 의미에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적과 우리가 수십 척씩 연평도의 좁은 곳에 모여서 6.25 이후로 처음 벌어진 대규모 긴장 상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때인데 절대 쏘지 말 것, 긴장 조성도 하지 말 것, 이러한 지침을 해군에 계속 시달하였습니다. 선제 사격 금지, 확정 금지, NLL 보수, 지혜롭게 하라, 이러한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사격도 안 하고 확정도 금지하면서 어떻게 NLL을 고수하라는 건지, 지혜롭게 하라, 이건 무슨 초등학생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명확해야 될 군사 작전의 지침이 지혜롭게 하라. 북한의 대북 지원 선박은 당시 연평도에 투명하고 있었는데 결국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25 이후 최초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 그런 북한에게 비료를 지원을 한 겁니다. 이런 국가 이성은 현장에 싸우는 군인으로서 정말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북한군은 우리 국군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 해군임에도 질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358 대원들 이해하시죠? 제2연평해전 당시 358정은 목숨을 걸고 적군 북한의 함정을 격파하였으며 357정이 부상자와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로는 잊혀졌고 이들 중 국가유공자는 단 한 명이다. 오늘 초등학교 4학년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 좀 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서 13일 계획되었다가 하루 연기해서 14일에서 15일로 됐습니다. 6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1연평해전 1주년 기념식 날입니다. 저는 이것을 북한의 계획된 공작이라고 봅니다. 13일, 14일로 계획했다가 김정일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루 연기한다고 당시 발표를 했습니다. 연평해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분투를 이렇게 허망하게, 저는 전투요원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군대, 절대 못 쏘는 군대 등등등등 우리 국군을 철저히 무시했죠. 그러나 357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장들의 358 편대장과 358 대원들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적 경비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 358 식구들이 와 있는데 저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한 척의 고독증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358 가족들은 아무런 보훈 혜택, PTSD 치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인터뷰했을 때 저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들을 폐잔병으로 취급하는 듯한 병원 인터뷰. 왜 여러분 청원을 환자복 입혀서 카메라 앞에 내세웁니까? 그것이 국가가 할 짓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가 끓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군 상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국가와 언론들에 비해서 최원일 함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지금 최원일 함장은 여야 정권이 바뀌면서 어디에도 기댈 데 없이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도. 이런 나라의 군인이 어떻게 자랑스럽게 다음의 전투에 군복을 입고 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보 정권은 파퓰리즘에, 보수 정권은 정파적 이익에, 군대는 부처와 같이 떠돕니다. 어디에 맞추란 말이냐? 행정군대가 되고 속된 말로 정치장교들이 설치죠. 우리 358 대원들 358만에 전투했다면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았겠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아무도 그 가슴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다. 천안함장, 천안함 대원 이런 상태에서
누가 군복을 입고 장차 적과 싸우겠습니까? 국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하게 건전한 국가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군대는 선비정신을 갖춘 참군인들이 전투 전무가가 되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혁신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해군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중국 해군이 차고 나면 배를 찍어낸다. 우리 1년에 겨우 한두 척 찍어내고 있을 때 중국 해군이 수십 척, 수백 척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는 국방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힐난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국군이 정말 성장하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바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좀 미국에서도 관심 받게 된 것이 이제 베트남전 이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참전 장병이 한 16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받더라.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이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투를 경험한 분들 중에 4분의 1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더라. 일반인의 이제 8.5배가 되더라. 미국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게 이제 1999년의 일입니다. 근데 미국의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은 우리 흔히 이제 자살 예방하면은 모든 부처가 관련이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많이 담당하는데 미국은 보훈처에서 이걸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국가적 예산이 잡힌 것도 보훈부에서 한 거고요. 국가 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가지고 한번 안 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기록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 뭐 학생이든 간호학생이든 전공이든 처음에 오면은 외래 앞에서 누가 환자고 보호자인지 맞춰봐야 합니다. 하나도 못 맞습니다. 정말 그걸 알 정도인 사람은 오히려 좀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사람이지 표정만과 얼굴만으로 알기 매우 힘들죠. 근데 이 질환의 특징은 뭐냐? 자꾸 그 기억을 이게 지금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겪는 것처럼 경험하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꾸 꿈에 나오고, 그리고 그걸 겪는 것 같으니까 이 현실이 현실 같지가 않고, 이 원래 삼겹살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화재 같은 걸 경험해서 사리타는 냄새를 맡은 분은 삼겹살을 못 구워 먹어요. 그래서 이게 7급이라는 거는 1급부터 7급 중에 제일 낮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보훈 시스템에서는 초기에 장애율 100%를 줍니다. 100%는 1등급이죠.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이 고통으로 모두 할 수가 없는데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7급만 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심하든 아무리 경하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참전 용사를 보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오바마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하면 안 된다. 국가가 찾아가서 증명하겠다라고 선언해서 나는 한 페이지짜리 신청서에 언제 전쟁을 경험했냐 2줄만 채우면 나머지는 보훈부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것을 부서가 직접 하거나 보훈병원에 맡기지 않고 독립된 기관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아직 멉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법령에 신체적 부상에 대해서는 쭉 있는데 이런 PTSD나 이런 참전에 따른 마음이 다친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증에 조현병 관련 질환만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 아직 부족하고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저도 참 감동을 받았고 여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 동료들을 찾아간 거는 다 우리 함장님과 생존자들이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그건 누가 지켜주냐.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TSD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천안함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수리 358 저 배는 23년 됐죠 이제. 23년 동안 국가용역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입니다. 1명.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사무 치료쟁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계류 옆에 붙어서 침몰해가는 배에 뛰어넘어서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다 이렇게 처리했던 분들인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겠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정신과에 가겠습니다 하면 얘는 그냥 관심장병입니다. 시상기록부에 C급으로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진급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배에 적응을 못하고 전출을 보내겠죠. 이 사람은 당사자는 정신과에 대해서 기피를 하게 됩니다. 왜? 정신과가 난 정신조현병 환자가 되는 꼴이 여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야지 군대에서. PTSD는 그냥 똑같은 감기나 배탈 환자하고 같이 취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정신병자라고 커밍아웃 한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가유공자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이런 군병원, 흔히 말하면 군병원에서 기록을 가지고 몇 년간 어떻게 최소 1년이죠. 6개월 1년인데 진료 기록을 가져가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책상에서 심사를 합니다.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또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오는데 최고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근데 기록이 있겠어요, 저분들이? 정신병자 취급 받으면 안 되니까 묵묵히가 아니죠. 참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복돼서 20몇 년 지났는데 국가유공자 1명. 천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사로 전역한 친구는 특별청에서 들어가면은 계속 퇴사합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에 가서 조직생활에 대인기피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몇 퍼센트가 아니고 우리 노동력 상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동력이 없는 거에게는 그냥 빵입니다. 빵. 근데도 6급으로 승급해달라고 올리니까 얼마 전에도 탈락됐습니다. 탈락. 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왜 하고 있죠?